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 다닌 거 하고, 1분에 125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하고 그 차이가 날까요? 예, 많이 납니다. 그것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이미 아주 광범위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요 연필이나 볼펜, 심리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걸 제가 입술로 이렇게 물면 제 표정이 어때요? 기분 나쁜 표정.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울면 웃는 표정이죠?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심리학 이걸 보세요.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고 있는 학생은 대학에서 실험하거든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이렇게 물고 있는 학생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기분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또는 신체 자극이 먼저냐 하는 이론이라는 걸 내가 두 차례 얘기했어요. 이 이론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기분이 먼저고 신체 자극은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와 독일의 심리학자인 랑게라는 학자가 동시에 이론을 발표해서 지금 100년 됐는데 인간 행동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냐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아도 웃지만은 기분이 나빠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자꾸 만나면 정이 든다는 거예요. 정이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다는 게 제임스 랑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걸음걸이도 뚜벅뚜벅 걸으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정신상태, 사고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거의 매일 나오는 뉴스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우리 대선할 때도 맨날 4차 산업혁명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4차 산업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아주 첨단 과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그리고 통상 전문가들이 거기에 아마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조류독감 말고 AI라고 또 있어요.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을 로봇으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생명과학. 왜냐하면 사람처럼 만들어야 돼요. 사람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생명과학을 연구해서 그걸 AI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 옛날 자기가 캐캐묵은 지식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면 스마트하게 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정관념 그리고 과거지향적 사고. 내가 그래도 스카이 대학 나왔는데 그거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지금 지식이 2배가 되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버미스터 풀러라고 하는 세계에 아주 천재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900년까지는 인간이 창세 이래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지식이 또 하나 생기는데 100년이 걸렸어.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25년이 걸렸죠. 1990년대 130일로 줄었습니다. 지금 IBM이 계산에 의하면 12일 걸려요. 12일. 그러니까 12일 전에 대학 졸업한 사람은 옛날 얘기 듣고 나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많은 지식이 또 하나 생겼는데요. 안 돼요. 제가 아는 전산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 방에 갔더니 책이 한 권도 없어. 야 임마 너 교수가 임마 교수 방에 책이 한 권도 없냐 그랬더니 책 있어서 뭐야 되게 한 달 뒤면 그거 다 고물인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산 발전 속도가, 컴퓨터 사이언스 발전 속도가 한 달 뒤면 옛날 나온 책이 고무라고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 그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멍청한 인간으로 일생을 살 것인가, 스마트하게 성공할 것인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고정관념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이야, H기업에서 전무였는데 말이야. 그 전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 전무 시대에도 알았던 지식은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손에 잡은 것 그냥 놔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슬라이시 섬, 인도네시아 슬라이시 섬인데요. 원숭이 잡아서 파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바위에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나무를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박이 있는데, 박이 이런 조롱박이 있답니다. 이렇게 생긴 호롱박. 그런데 그러면 이 박이 이제 처음에 이제 물을 익으면 이게 단단해진대요. 그럼 이 안을 긁어내버리고 안에다 쌀을 집어넣어. 그래서 쌀을 집어넣는 것을 원숭이가 보도록 해. 쌀을 떡 집어넣고 요놈을 나무에다가 묶어. 이렇게 큰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딱 피하면은 원숭이라는 놈이 쌀 꺼내면 올라오고 와가지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 손을 집어넣는데 집어넣기는 집어넣는데 안 나와. 왜? 손을 넣을 때 이렇게 넣는데 쌀을 잡았거든. 이렇게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이 손에 잡은 쌀 주먹만 놔버리면 자유가 되는데 안 놔. 그리고 잡혀. 그리고 서커스단에 팔아먹어. 여기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메고 가는데도 요 바가지를 들고 이러고 다녀. 안 놓고 이놈 쌀 이놈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돌아다녀. 다시 말하면 인간도 똑같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 안 놓으려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 조그만 거 안 놓는 게 자존심, 과거지향적사하고 그 고집, 아주 쇄심줄 같은 고집, 그거 좀 풀어주면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걸 지금 묘사한 게 요거예요. 자, 다음 에디슨. 천재는 99%의 땀과 1%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저도 늘 설명했는데요. 시간이 없어 자세한 걸 설명 못했어요. 오늘 드디어 자세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보면은요, 영감은 필요 없구나. 99%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에디슨이 이걸 자기가 직접 설명했어요. 선생님,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발명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1%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99%의 노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의 영감이에요. 영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 또 새로운 생각, 이것이 1%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에디슨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이 99%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등골 빠지게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발명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런데 나는 1% 영감이 있기 때문에 발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1%의 영감이 뭐냐? 로고스란 말이야. 로고스. 합리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의 영감은 창의성 또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도 역시 99%의 노력으로 얻는다. 이거 말이 좀 뭐가 좀 복잡하죠, 앞뒤가. 다시 말하면 에디슨은요, 항상 두툼한 노트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어떻고 학력 그 따지지 않고 대화할 때 그 사람과 대화에서 배울 점이 있으면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 거기서 기록하면서. 에디슨이 평생 쓴 수첩 노트가 3,400권입니다. 3,400권. 아인슈타인 천재죠? 메모 광이야. 아인슈타인. 누구든지 대화할 때 아인슈타인 적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나는 만년필과 종이와 쓰레기통만 있다면 그곳이 연구실이다 그랬어요. 대화하면서 적어.
에디슨 마찬가지죠.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했어. 정약용 선생, 우리도 정약용 선생 계속 몽당붓이 책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몽당붓을 메모를 해, 메모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뇌과학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 지금까지는 인생은 끝이 정해진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인간의 지적 능력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뉴질랜드 정치학자인데요, 미국의 국민들의 평균 IQ가 계속 올라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진국이 다 올라가, IQ가 계속 올라가. 그럼 뭐예요?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이 IQ를 높이는 환경을 이분은 영상 매체로 봅니다. TV, 라디오 이런 거, 영상 또 전자 매체 계속 들어. 사람들이 계속 들으면서 추상적인 능력을 길러가. 추상적인 능력을. 그래서 선진국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민의 추상 능력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답다, 곱다, 노랗다, 누리끼리 하다, 노루스름하다, 뭐 별게 다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해. 그러면 추상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이게 IQ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예요. CH 지능 이론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한 숫자로 나타나는 지능은 요 로어 케이스, 요 스몰 g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데 요 밑에 8개의 지능이 있어요. 요게 합해져서 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가드너 박사는 8개 반을 찾아냈죠. 반이 어디 있느냐? 그건 아직 뇌하고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겁니다. 요 신사분은 체육을 잘해. 그러니까 체육을 잘하는 분들이 수학은 또 젬병이야. 그러면 수학만 보고 이분을 멍청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의 천재거든. 그렇죠? 이분은 음악을 잘하는데 그림은 젬병이야. 그러면 음악 지능은 발전했는데 공간 지능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능이 각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합의한다 말이에요. 지금 IQ 테스트는 요거 가지고 합니다. 요거에서 한두 개 골라가지고 이 사람은 수리 지능은 발달했구나, 그러나 체육 지능은 엉망이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숫자 하나가 이 사람 능력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비록 작지만은 어떤 사람은 조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공간 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간 지능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낮게 나오는 거죠.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지금 알아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여기 GF하고 GC예요. 다음 요게 요 세 분이 만들어낸 건데요. GF는 유동지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프루이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거의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근데 이건 25살이 최고가 되고 25살 이상이 되면 줄어들어. 그러니까 25세 이상 되는 분은 내 지능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것은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이에요. 산에 가다가 뱀을 만났어.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건 젊은 사람이 훨씬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이 든 분은 어때요? 나타났나? 뭐 이제 이렇게 한참 생각해. 왜 나타났지? 왜 나타나긴 지가 오고 싶으니까 왔지 거기.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결정은 잘하는데 에러가 많아. 에러가 왜 그러겠어요?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작아. 또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의 한계가 있어. 경험이 작아. 만약에 이 유동지능만 가지고 본다면 25살짜리가 다 하는 게 좋아요. 대통령도 25, 장관도 25, 교수도 25, 사장도 25. 그런데 이게 에러가 많아, 에러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지능이에요. 결정지능은 늙어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IQ가 올라간다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유동지능이에요. 유동. 이게 GF라고 나이고 이게 IQ라고. 근데 결정지능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살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지식을 넓혀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해져 가지고 이제 지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지향적, 내가 그래도 스카이대에 올라왔어, 내가 어느 회사에 전무해서, 그 사람은 여기서 지능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종합이 이렇게 되니까 점점 멍청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나와. 요거예요. 지금까지는 1990년대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이가 들수록 IQ가 떨어진다, 멍청해진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뇌가 사용하는 이 영양분, 즉 포도당 사용량으로 결정합니다. 포도당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뇌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산소 소비량, 혈류량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20세 청년과 70세 건강한 노인을 가지고 비교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똑같이 나와. 70세 건강한 노인의 산소 소비량 또는 포도당 소비량이 20세 건강한 청년의 포도당 소비량하고 같아. 뇌 활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고민에 빠졌어. 왜냐하면 20대가 넘으면요,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어갑니다. 오늘 또 10만 개 돌아가셔서 지금 뇌세포가 24살까지는 괜찮고 25세 넘으면 이게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의 무게가 줄어요. 그래서 70세가 되면 20세 건강한 청년보다 뇌의 무게가 20%가 줄어. 그래서 당연히 학자들은 70세 노인의 산소 소비량 또는 포도당 사용량도 20%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라는 게 뭐예요? 왜 그러는가를 설명해야 돼. 왜 그러는가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70세 노인이 되면 산소 소비량이 더 적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질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치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산소 소비량이 적어져. 그런데 건강한 70세 노인과 건강한 20세 청년은 똑같다. 뇌 활동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하나는 뇌 중복성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창조주가 뇌에는 예를 들면 뇌세포가 80개만 필요한데 스페어 타이어 20개를 띄워놨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80개만 있어도 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개가 옛날에 100개가 하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복성 이론입니다. 중복성 원리예요. 또 하나는 가속성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뇌세포 간의 신경 연결망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점점 신경망이 많아져서 점점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산소 소비량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리노 그리노 박사라고 미 일리노이 대 심리학 교수거든요. 이 분야의 아주 선구자인데요.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쥐에게 밥을 주는데 그냥 밥을 준 쥐하고 미로학습, 막 복잡한 그 길을 따라서 나오는 경우에 밥을 주는 거. 이걸 해보니까 나중에 뇌를 분석해보니까 복잡한 미로를 따라서 밥을 먹은 놈이 뇌 신경망이 훨씬 많이 생겼어. 훨씬 이놈이 스마트해. 그리고 이놈이 나중에 도전 정신이라든가 새로운 호기심 이게 훨씬 많아.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멍청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자기가. 최근에 연구 결과도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쥐가 발이 4개인데 오른쪽 발로만 먹이를 받을 때 주었어. 그럼 어때요? 이러면 계속 공부를 해. 오른쪽 발로 받을 때 주는구나.
공부가 되죠. 그걸 학습이라고, 학습, 러닝.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그냥 밥을 먹은 놈하고 학습을 한 놈하고 역시 뇌세포의 차이가 있어. 뇌신경망이 훨씬 발전해 있어, 놈이. 다시 말하면 인간은 뇌를 쓰면 쓸수록 뇌가 발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다음에 장난감을 주고 놓은 쥐를 분석해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놓은 쥐하고는 달라. 장난감을 가지고 놓은 쥐가 뇌세포가 훨씬 발전해서 훨씬 영리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체적 운동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듯이 뇌의 운동도 뇌를 건강하게 한다. 계속 멍청하게 살면 뇌는 점점점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 70세까지 IQ가 발전한다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할 때 뇌는 점점 스마트해지고 스마트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나와서 가만히 있는데 로얄 됐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 사람들 참 아주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영어도 모르겠지. 그런데 상품 이름은 죄다 영어로 돼 있지. 이게 미치겠는 거지.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달이 스마트해진 거예요. 그래서 밤팽이도 성공한다고 자꾸 얘기하죠. 밤팽이가 성공합니다. 왜? 받아들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팽이가 온팽이가 되고 나중에 삼팽이가 돼가요. 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분들은 옛날 지식은 없어.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옛날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도 알걸랑? 그거 알면 해보라고 그러지. 안 돼요. 그게 뇌를 멍청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끝이 정해진 책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가 써내려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나를 이따위 유전자를 주고 만들어놔서 나는 책임 없다 그랬는데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네 책임이다 그렇게 하는 게 네 책임이다. 네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뇌는 점점 스마트해진다. 자, 모두 스마트해져 가시고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